연방의회 폭동 사태가 난 지 꼭 4년째 되는 오늘, 연방의회가 대선 마지막 절차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새해 초부터 미국 전역이 겨울 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오렌지 카운티 센타아나 지역의 한 쇼핑몰에서 무차별 폭행과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뉴욕시가 전국 최초로 도심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베벌리힐스에서 개최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뉴스를 진행하게 된 조성훈입니다. 가장 정확한 뉴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의회가 대선 마지막 절차로 트럼프 후보자의 당선을 최종 인정했습니다. 마침 오늘은 트럼프의 대선 불복으로 의회 폭동 사태가 발생한 지 꼭 4년째 되는 날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날의 역사를 지워선 안 된다며 트럼프를 겨냥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 인증을 위한 미 상하원 합동회의는 대선 경쟁자였던 해리스 부통령이 당연직 상원의장으로 의사봉을 잡았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결과에 따라 실시된 각 주별 선거인단 투표에서 전체 538명의 과반인 312명을 얻은 걸로 최종 인증됐습니다. The votes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re as follows. Donald J. Trump of the state of Florida has received 312 votes. 의회 주변에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는 등 경계가 강화됐지만 트럼프의 대선 불복으로 촉발된 4년 전 의회 폭동 같은 사태는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폭동의 역사를 지우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트럼프 측을 겨냥했습니다. Our democracy is really literally put to the test, and thankfully our democracy held. 앞서 트럼프는 의회 폭동 사태를 사랑의 날로 묘사하며 관련자 사면을 시사했습니다. They were there proud. They were there with love in their heart. That was an unbelievable and it was a beautiful day. 오는 20일 트럼프 취임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팀이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관세를 물리는 보편 관세 공약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방위나 의료, 에너지 같은 핵심 분야 관련 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한다는 건데 트럼프는 즉각 가짜 뉴스라며 해당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해군 재건과 관련해 미국은 선박 건조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동맹국 등을 이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1월 대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때 한국과 조선 분야 협력을 언급한 바 있어 향후 조치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새해 초부터 미국 전역이 겨울 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쏟아지는가 하면 얼음 돌풍에 토네이도까지 덮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새하얀 눈폭풍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10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쏟아져서 눈사태가 속출했는데 도로에 있던 차까지 순식간에 뒤덮어버립니다. 도로에서는 집채만한 대형 트럭이 제동을 하지 못해서 갈지자로 도로를 휘젓습니다. 로키 산맥이 있는 유타주부터 대서양과 맞닿은 워싱턴 DC와 펜실베이니아까지 6천만 명이 모여 사는 미국의 허리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북극 상공에 머물러 있어야 할 얼음 공기가 풀려서 이 지역으로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1시간에 눈이 10cm 이상 쏟아지는 폭풍이 이어지고 길은 얼어붙고 있어서 당국은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 중입니다. Watch my feet here. Ready for this? That's what we're dealing with out here. And it's not getting any better. It's getting worse. So get off the roads. 남부 텍사스 등 2천만 명이 사는 지역에는 얼음 돌풍에 토네이도가 또 몰아치고 있습니다. 도로는 물론 항공편도 결항이 1,500편, 지연은 2만 5천 건 이상 나오면서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또 12만 명 이상이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Stay warm, stay connected, stay safe, and stay informed about what's going on. We'll continue to keep you up to date.
눈은 하루 뒤에 잦아들겠지만 앞으로 일주일 가까이 영하 15도 안팎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피해를 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산타애나 지역의 한 쇼핑몰에서 무차별 폭행과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3시 4분쯤 브리스톨 길과 선플라워 거리 선상의 맥도날드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흉기로 찌른 건데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43세 남성 저스틴 앤소니 칼린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칼린이 살인 혐의 외에도 인근 쇼핑몰에서 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인근 지역에서 주택 뒷마당에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오늘 오전 8시쯤 템플시티의 한 주택가에 경비행기가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비행기가 나무에 걸리면서 주택과 충돌하지는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있던 조종사와 승객 2명은 추락 이후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초로 뉴욕에서 도심 혼잡 통행료 부과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뉴욕 메트로 교통국은 어제부터 맨하튼 중심가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중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9의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그 이외의 야간 시간에는 통행료가 $2.25로 낮아집니다. 적재량이 큰 트럭의 경우 최대 $21.6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침을 유발하는 백일의 감염 사례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올해 미국에서 보고된 백일의 사례만 3만 3천 건 이상이며 감염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방 접종률이 92% 아래로 내려가면서 감염이 급증했다면서 어린이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판매되는 커클랜드 시그니처의 감기약이 전격 리콜 조치됐습니다. 코스트코는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서부와 남동부 지역 코스트코에서 판매됐던 액상 캡슐형 감기약을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콜된 제품의 상자에는 P14008이라는 제조 코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약품 제조사 L&K 인터내셔널은 이물질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코스트코 매장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열린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미국 현지 팬들은 아쉽지만 시즌3의 수상을 기대한다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이두현 기자입니다. Welcome to the 82nd Golden Globes. 아카데미상과 함께 영화계 최고 권위상으로 뽑히는 골든글러브 시상식. 오징어 게임 시즌2가 후보에 올라 주목을 받았던 올해 TV 드라마 부분 작품상은 쇼군이 수상했습니다. 작품 공개 전부터 올해 작품상 후보에 올라 기대를 모았던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수상이 불발되자 현지 팬들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시상식이 열리는 베벌리힐스 힐튼 호텔 앞에는 오징어 게임 수상자들을 멀리서라도 지켜보기 위해 팬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I hope so. It was so good. Like even the first season tying in with the second season, it's just really cohesive. I really liked how they implemented the frontman. Well, like I think it's good that minorities are also getting nominated as well. So they also deserve it. I mean, even though it's not in English, like they are still actors. It's all on social media. Like it's this whole movement. So it's really, really great show. People should definitely check the second season.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수상은 불발됐지만 세계 SNS에서는 작품 속 한국 전통놀이가 인기를 끄는 등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놀이를 소개하는 영상이 SNS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Level 1. Throw one, catch one. 오징어 게임 시즌3는 이르면 올 여름 공개됩니다.
황동혁 감독은 시즌2의 미완성 서사가 시즌3의 절정에 달해 아쉬움을 만회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내년 골든글러브에서는 오징어 게임 시즌3가 수상을 노려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어제 만료됐지만 공수처가 결국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이 법리를 문제 삼아 거절하면서 논란만 일었습니다.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제 지난 3일 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경호처에 막혔던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거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공수처는 결국 재집행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대신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오전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에 일임, 촉탁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그젯밤 9시쯤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이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신병 확보를 하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3시간여 뒤 국수본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라며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제2첩이 아닌 체포영장 집행에 한해 국수본에 넘기겠다는 공수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중대한 사건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며 공조본 체제하에서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SBS 조인아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유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헌재는 특히 앞으로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이렇게 명시합니다.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 행위를 통해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정당활동의 자유 등 헌법조항 17개와 개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절차를 위반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이 탄핵 사유 중 형법상 범죄 행위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는데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에 적용될 탄핵 사유의 범위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국회 측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계엄을 공모 방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도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결 무효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재판관 회의에선 윤 대통령 측 기일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체 없이 탄핵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정해졌습니다. 변론 기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13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청구된 권한쟁의 심판 변론도 오는 22일부터 조기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 첫 회의를 연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가 내일 막을 올립니다. 올해 핵심 키워드는 역시 인공지능, 특히 일상 속에 스며든 인공지능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TV 화면 속에 나오는 장소가 어딘지 묻자. Hey, where's that? It's very near Las Vegas. They call it Red Rock Canyon. TV가 장소를 확대하며 지명을 알려줍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비전 AI입니다. 시청 중 화면 속 궁금한 정보를 한 번의 클릭으로 검색할 수 있고 외국어 콘텐츠는 실시간으로 번역도 해줍니다. TV가 단순히 영상 콘텐츠 제공을 넘어 개인과 소통하면서 개인의 사용 이력을 분석해 맞춤형 경험까지 제공하는 겁니다. Can you plan a trip near Red Rock Canyon for me? AI가 탑재된 TV가 짜준 여행 일정입니다. 관광지부터 음식점까지 개인에 맞춰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It's designed to be your personal AI power screen, going beyond conventional TV watching to seamlessly adapt to your needs. LG전자도 사용자의 취향까지 분석하는 웹 OS를 적용한 초개인화 TV를 제시했습니다. 매직 리모컨의 AI 버튼을 활용하면 TV 사용 이력을 분석해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But now I want to watch a soccer game. I think this is the game. 목소리만으로 사용자를 구분하는 보이스 아이디도 도입했습니다.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줄 올해 CES는 160여 개 국가에서 4,8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I think probably the AI section, because I think it's a really interesting topic right now and everybody's talking about it. 8년 만에 기조연설에 나서는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AI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지도 주목됩니다. 올해 CES 슬로건은 다이브인, 몰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AI를 핵심 주제로 가전뿐만 아니라 홈, 로봇,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 속 일상에 스며든 AI 기술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SBS 정성진입니다. 북한이 2달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국을 향해 메시지를 보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동시에 탄핵 정국으로 어지러운 우리 군의 움직임까지 살펴보겠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정오쯤 평양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한 발은 1,10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는데 지난해 1월과 4월 북한이 쐈던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과 유사합니다. 북한의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는 그동안 3,000에서 5,000km 정도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이 쏜 미사일은 비행거리가 훨씬 짧은 1,100km였습니다. 북한이 연료량을 조절해 비행거리를 의도적으로 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방공망을 미사일이 잘 피할지 보려고 극초음속 미사일 특유의 저공 비행을 시도한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는데 트럼프의 승리로 끝난 지난해 11월 6일 미국 대선 이후론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보름을 앞두고 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겁니다. 대미 기선 제압용의 의도도 있고 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최강력 대미 대응 전략이 빈말이 아님을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s missile launch just today, yet another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국내 정치가 경랑에 휩싸인 가운데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확인해 보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발사 직후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국 정부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블링컨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만나 지금 체제의 리더십을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불러온 계엄 사태에 대해선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퇴임을 보름도 남기지 않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을 오늘 오전 만났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국의 민주주의에 꾸준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준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밝혔고, 블링컨 장관은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을 완전히 신뢰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우엔 한미 외교장관의 오찬 회담이 이어졌습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한미 외교수장이 마주한 건 처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계엄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했다고 명시적으로 말했습니다. We had serious concerns about some of the actions that President Yoon took. We communicated those directly to the government.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어느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다며 한국 국민이 헌법에 기반을 두고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롭게 회복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We trust that the Republic of Korea, as a leading global democracy, will proceed in full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 and the rule of law. 두 장관은 한미 동맹에 공백이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 간에는 완벽한 신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의 미래는 밝고 굳건하다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위성 기술을 공유하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는 언급도 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한 핵을 용인할 가능성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한층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장에 투입된 북한 군인 가운데 3,8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는데, 북한이 군인들을 추가로 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의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북한군 사상자 수가 3,800명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전체 북한군 규모를 감안할 때 이미 3분의 1이 죽거나 다쳤다는 겁니다. 사상자가 3,000명을 넘겼다고 언급한 이후 약 2주 만에 800명 정도가 또 늘었습니다. 12,000 приїхало. На сьогодні 3,800 вбито або поранено. 은폐, 엄폐물이 드문 크루스크 지형에서 북한군은 인해 전술식 진격을 계속하며 드론과 포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조기 종전을 천명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보름 정도 앞두고 전투는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크루스크 수복 작전에 밀리던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간 5일 크루스크 내륙을 겨냥해 기습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부터 이틀간의 교전에선 북한과 러시아 병력 1개 대대 규모를 전멸시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또 다른 격전지인 동부 도네츠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올 봄까지 러시아에 8,000명을 추가 파병할 수 있다고 전망한 상태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독재 국가인 북한에선 말 한마디로 3-4만 명, 아니 50만 명도 추가 파병할 수 있다며 서방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뉴저지 해링턴 파크에서 첫 한인 시장이 취임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이번 주 5번 프레이 일부 구간이 밤 시간대에 폐쇄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은 오늘부터 11일까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커머스와 다우니, 산타페 스프링스 지역 5번 프레이 2개 차선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국은 중앙 분리대를 제거하고 노후한 도로 재포장 공사를 진행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가 오늘 시무식을 갖고 본격적인 2025년도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용태 민주평통 LA 회장은 혼란스러운 한국 정치 상황과 점점 분명해지는 북한의 두 국가 노선 속에서 미주 자문위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북미 관계의 변화 가능성에 주시하며 로컬부터 연방을 아우르는 정치인 등 전방위 공공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뜻을 밝혔습니다. 오는 12일 저녁 5시 LA 다운타운 지포홀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및 제주항공 참사 추모 음악회가 열립니다. 라크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앤 코랄은 최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추모 음악회 형식의 음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음악회에는 세계적인 베이스 바리톤 윤 사무엘 서울대 교수와
김시현 소프라노, 오위영 테너 등이 참여합니다. 뉴저지 해링턴 파크 최초의 한인 시장이 취임했습니다. 준정 시장은 지난해 11월 본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해링턴파 최초 한인 시장이 됐으며 뉴저지에서는 역대 6번째 시장이 됐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2011년부터 시의원 5선에 성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많은 성원을 받아왔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조지아 최대의 유틸리티 회사인 조지아 파워를 사칭하는 사기가 잇따라 주의가 요망됩니다. 조지아 파워는 연말과 연초 연휴 시즌에 돈을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는다는 사기 협박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른다며 만약 이런 전화나 이메일을 받을 경우 반드시 조지아 파워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바이 하이 큐. 평양에서 SBS, 워싱턴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생생한 취재 현장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2025년 SBS 이브닝 뉴스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새로운 변화의 바람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 역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저희 SBS 뉴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월 6일 월요일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